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ETF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어떤 ETF의 수익률이 좋았는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웅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글로벌 ETF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어땠는지 성적표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 동향부터 간단히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이제 미국 3대 지수 모두 주 초반에는 호주와 캐나다의 금리 인상, 그리고 AI 관련주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었다가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의 부진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 6월 FOMC의 금리 동결 전망이 좀 강해지면서 회복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5월 CPI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6월 FOMC 금리 발표가 있고요. 또 중국의 실물 지표들도 발표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이번 주가 좀 주요 이벤트들이 좀 대기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FOMC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좀 우세한 편인데요. 그 연준 입장은 여전히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결과 자체보다는 또 7월 회의에서의 인상 가능성 그리고 점도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외에 중국의 5월 실물 지표도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리오프닝 이후에도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제조 또 투자 부분에서 경기 둔화 속도와 그 강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영향에 주간 단위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도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강세와 좀 동조화된 IT 업종 강세 흐름으로 코스피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식형 ETF 주간 성과를 좀 살펴볼까요? 네, 주식형 ETF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동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달러화 약세가 좀 보였고요. 그래서 통화가치 반등에 또 신흥국 주식 ETF가 상승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관련 기업들의 주식 ETF도 한 주간 8.4%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채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 영향에 신흥국 통화 표시 채권 투자 ETF들이 대거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에 이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해지면서 하이힐드 채권 ETF도 1.2% 정도 주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글로벌 ETF 한 주간 자금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네, 한 주간 전체 ETF로는 16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직전주에 비해서 2배 가까운 규모고요. 특히나 이제 주식형 ETF로 자금 유입세가 좀 집중된 모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로 소형주 위주로 자금 유입이 집중이 되면서 대형주에서 소형주로의 어떤 선호의 흐름이 좀 확산되는 모습을 좀 감지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혹은 유가 약세에 따른 에너지 ETF의 기피 현상으로 이 두 업종에 대한 ETF의 자금 순인출도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네, 전체 자산군 내에서 ETF 순유입 상위 5개 리스트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주 2,000개로 구성된 지수 ETF가 수익유입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시총 가중 지수 대비해서 기술주의 비중이 좀 적은 업종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S&P 500 지수 ETF가 2위를 차지를 해서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 같은 지수 선호에서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뒤이어서 순유출 상위 살펴보면 이제 미국 상장 기업 중에서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한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좀 보이고요.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제 미국 대형 은행인 JP모건에서 최근에 이 ETF로 좀 투자를 늘렸다는 뉴스가 좀 발표가 되면서 ESG 투자에 대한 시장의 여전한 관심도 좀 알 수가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그 외에는 나스닥 S&P 지수 추종 ETF가 이제 순유출 또 상위를 차지하면서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ESG 투자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가 있군요. 자, 그리고 이 국내 상장 ETF 한 주간 성과 동향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좀 연이어 강세를 좀 보이면서 관련한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한 주간 9.71%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팔라듐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팔라듐 인버스 ETF도 8.5%가량 주간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또 테슬라 주가 상승세가 지속을 하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주간으로 8.2% 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뒤이어서 하위 5개 살펴보면 팔라딘 가격 약세에 팔라딘 선물 ETF의 낙폭이 가장 컸고요. 또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부진 우려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데 하위 5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 관련 ETF일 정도로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자산 가격 약세는 좀 확인이 계속해서 되는 모습입니다. 네, 국내 상장 ETF는 2차 전지와 소부장 ETF를 좀 눈여겨봐야겠군요. 자, 그렇다면 국내 ETF가 한 주간 개인들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네, 개인 순매수 상위는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보여지는 현상인데요. 인버스 관련 ETF로 대거 순유입을 좀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증시는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개인들의 이 같은 인버스 순매수 포지션에서 손실이 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차이나 전기차 관련 ETF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 좀 되고 있고 또 2차 전지 소부장 ETF도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개인들의 순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레버리지 ETF에서 차익 실현 매물 좀 출회가 됐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ETF도 순유출을 좀 보였는데 아까 순유입에는 2차 전지 소부장 기업으로 좀 순유입이 됐고 일반적인 2차 전지 대형주 ETF로 순유출이 되면서 2차 전지 테마 내에서도 대형주에서 좀 중소형주로 그 온기가 좀 옮겨가는 흐름이 좀 관찰되었습니다. 네. 기관이나 연기금은 어땠나요? 네, 기관 중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헬스케어 업종 ETF에 순매수를 하면서 이 두 업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ETF를 대거 순매수를 한 가운데 최근에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연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ETF도 한 12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엔화 약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환해지형 니케이 ETF를 매수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ETF는 어떤 것들인지 좀 꼽아주시죠. 네, 금일은 이제 특정 종목이나 테마보다는 이 테마형 ETF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테마형 ETF요? 네네. 네. 테마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제나 사회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어떤 특화된 ETF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모든 테마가 위험을 보상할 정도로 성과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테마 ETF를 선정하실 때 좀 참고하실 만한 기준이 필요하실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정 테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실 때 과거의 어떤 강한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성장을 근거로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것은 항상 이제 좀 성과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테마의 폭 자체를 좀 넓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경제 여건이나 정부의 제도 변화, 또 기술의 발전 같은 것으로 인해서 테마는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테마의 어떤 커버리지를 너무 좁혀서 보시게 되면 변동성을 좀 크게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테마를 보시더라도 그 범위는 좀 넓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테마형 ETF를 어떤 주류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위성 전략의 한 차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핵심 포트폴리오는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형 ETF에 투자를 하시고 조금 적은 비중의 위성 전략으로 테마형 ETF를 투자를 하시면 변동성도 줄이면서 추가적인 성과를 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이런 테마형 ETF는 반드시 위성 전략으로 활용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테마형 ETF는 미래를 근거로 판단해라. 그리고 테마의 폭을 넓히는 것, 또 위성 투자의 일부로 투자하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글로벌 ETF에서부터 국내 ETF, 특히 주목할 만한 ETF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지호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돈벌자와 함께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1111 11시 11분에 다시 찾아와 주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